Part 7은 문법과 어휘력,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리딩 스킬들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문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성적 향상을 맛보기 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출제 기관에서 애초부터 Part 7을 어떤 의도로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Part 7의 문제 구성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내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의 문제를 풀고 있으며 이 각각의 문항들의 수와 또 이 길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된 단일 지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항수는 최소 2문항에서 많게는 최대 4문항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구토익에서는요 5문제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토익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최대 문항수가 4개까지로 줄어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총 29문항이에요. 지문의 배치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는 문항수가 2문제짜리로 쭉 나오다가 이 단일 지문 안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3문제짜리와 4문제짜리,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은 좀 후반에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9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중 지문이라고 하죠. 더블 패시지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두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지문들의 경우는요, 지문의 개수가 일단 더블 패시지는 지문이 2개겠죠. 근데 문항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총 10문항이 구성되어져 있고, 가장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트리플 패시지, 무려 지문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각 문항당 5문항이 이제 딸려 있고요. 이게 토탈에서 15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 보면 54문항이 되겠죠. 100문제 중에 무려 반 이상이 독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점수의 배점도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익 지문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상황을 모체로 보통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녀보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나 봄직한 그런 지문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서신, 그리고 공지와 설명서 등도 그 내용 자체는 비즈니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광고 지문,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광고 지문도 토익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의 종류는 구인 광고와 제품 및 서비스 광고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지문의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수증 같은 거를 보면은 한글로 된 영수증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되게 쉬운데, 이 영수증이 영어로 쓰여 있는 걸 보면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사실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송장 등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양식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티클,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기타는요,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문자 메시지와 회사 내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한 디스커션의 형태도 현재는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지문의 유형을 먼저 경험하시고 간접 경험을 꼭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한 지문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는 지문들은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문의 유형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질문의 유형 또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시험 볼 이 토익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자,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의 파악입니다. 즉, 한 지문에 주제나 목적이나 제목 등을 묻는 문제들을 대의 파악이라고 하죠. 가장 문항수가 좀 많이 배치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즉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팩트, 사실을 갖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이 추론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문제 속에 infer, suggested, indicated 이런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정답 고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는 유사어 찾기, 유의 찾기 문제도 있고요. when이나 where 혹은 how 등의 직접적인 의문사에 해당되는 정답을 고르는 세부 정보 파악의 문제도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의문사에 적절한 정답을 골라내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에 속하겠고요. 사실 확인, 가장 많은 분들이 짜증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지 4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파악해 놓고 지문과의 내용을 대조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도 파악. 의도 파악은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나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만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능에서 범직한 문제죠. 주어진 문장을 지문 속에 알맞게 어디에다가 집어넣을지 그 위치를 찾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의 유형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고 어떤 문제는 선택지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그거에 맞게 학습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난이도도 중요합니다만 시간 분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리딩 파트 75분 중에서 다른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참조해 주시고 독해 파트의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4문항인데 제가 독해 파트에 할당한 시간은 54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당 1분 정도는 최소한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2문제짜리의 지문을 봤을 때는 2분 정도에 풀면 되고요. 4문항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4분 정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신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거나 또 너무 빠르거나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독해를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읽고 해석만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봤던 여러분들이시라면 앞으로 토익은 그들만의 출제 방식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열심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